226조 대표자료 분석 볼게. 1번 유전병 유전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부모는 정상인데 자식 중에서 유전병을 가진 여자와 남자가 태어났어. 만약에 성염색체 유전병이라면 성별에 따라서 유전 형질의 발현 빈도가 다르게 나타내야 되거든. 근데 지금 공평하게 여자 남자 둘 다 한 명씩 정상 유전 이렇게 나왔으니까 성염색체 유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푸는 게 좋아. 1번 문제 볼게. 정상인 부모 1과 2 사이에서 유전병인 딸이 태어났으므로 부모는 정상인데 자식에서 표현형이 다른 유전병을 가진 자식이 태어났어. 그러면 이때 자식은 항상 열성 동형이고 부모는 이형이야. 이 유전병은 정상에 대해서 열성 형질이고 유전병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다. 이렇게 풀어주자. 1과 2의 유전병 유전자형을 각각 쓰시오. 둘 다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가 되겠지. 나머지 가계도를 먼저 완성을 해보자. 정상인 표현형은 라지 A고 유전병을 가진 표현형은 스몰 a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 이쪽 먼저 채워보자. 먼저 9번은 스몰 a를 가져야 하고 10번은 라지 A, 스몰 a 무조건. 왜냐면 10번은 4한테서 무조건 스몰 a를 받아야 하니까. 3번은 따라서 라지 A, 스몰 a가 되겠지. 5번, 6번은 정보가 없어서 라지 A 이렇게 두고 11번, 12번은 라지 A, 스몰 a여야겠네. 왜? 7번이 스몰 a가 있으니까. 8번은 뭔지 모르네. 이제 문제 풀어볼게. 3은 보인자이다. 맞죠? 2번, 4가 태어난 것을 통해 이 유전병이 반성 유전 형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성 유전은 성염색체 유전이야. 아빠가 스몰 a를 가지고 있고 엄마도 스몰 a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만약에 이게 성염색체 유전이고 X염색체 유전이라면 아빠는 스몰 a y거든? 그럼 아빠한테도 이 형질이 나타나야 돼. 아빠도 유전병을 가지고 있어야 돼. 반성 유전이라면 아빠도 유전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기 때문에 아니에요. 5와 8은 유전병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모르죠? 아닐 수도 있죠. 동형일 수도 있어요. 4번 6의 유전자형이 2형 접합성 1 확률이 동형 접합성인 확률보다 크다. 우리 2형 접합 부모에서 자식이 태어났을 때 나올 수 있는 비율은 라지 A, 라지 A, 스몰 A가 1대 2대 1이라고 외웠지. 그래서 2형 접합성일 확률이 동형 접합성일 확률보다 커. 왜냐면 2형 접합성인 건 라지 A, 스몰 a를 물어보는 거고 동형 접합성인 건 라지 A여야겠지. 스몰 A까지 세면 안 되는 이유는 표현형이 라지 A여야 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라지 A, 스몰 A는 확률이 4분의 2고 라지 A 확률은 4분의 1이어야 되니까 4분의 2고 얘는 4분의 1이어야 되니까 더 큰 게 맞죠? 10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가 유전병 남자일 확률은? 유전병 남자가 될 확률은 스몰 A면서 XY여야겠지? 아빠가 라지 A 스몰 A, 엄마가 스몰 A니까 자식은 아빠한테서 스몰 A만 받으면 되고 엄마한테는 둘 중에 아무거나 받아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유전병일 확률은 2분의 1이고 남자일 확률은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어야 돼. 그래서 4분의 1이어서 틀렸다. 그 다음에 자료 2번. 어느 집안의 ABO식 혈액형과 귓볼 모양 유전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ABO식 혈액형 유전자와 귓볼 모양 유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한다. 이게 의미하는 건 독립이라는 거죠. 1번 문제 보면 귓볼 모양의 우성 대립 유전자 라지 R, 열성은 스몰 r로 표시한다 그랬거든. 그럼 우리 먼저 가계도의 유전자형부터 적어보자. 먼저 여기를 주목하면 좋겠어. 부모는 분리형인데 자식은 부착형이야. 그러면 부착형이 무조건 열성이어야 되고 부모는 이형 접합이어야 되죠. 표현형이 같은 부모한테서 표현형이 다른 자식이 태어났을 때 자식은 무조건 열성 동형. 이때는 부모는 이형이고 자식은 열성 동형이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스몰 A 표현형이 부착형이고 라지 A의 표현형은 분리형이다.
요걸 알 수 있겠죠? 다음 나머지 여기를 좀 볼까? 자, 부모 자식 간의 표현형이 반대면 열성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둘 다. 1번은 스몰 a 스몰 a, 5번은 스몰 a 스몰 a고 2번은 라지 a 스몰 a여야 되겠지? 6번도 라지 a 스몰 a여야겠죠? 다 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나머지도 채우자. 4번은 열성 동형이고 3번은 표현형이 a인 거밖에 모르네. 7번은 무조건 E형 접합이어야겠죠? 자, 이번에는 혈액형 해보자. 혈액형은 O형하고 AB형을 먼저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O형은 55, 55, 55, AB. 나머지를 채워보자. 여기 채워볼게. 8번이 무조건 A5여야지만 10번이 55로 태어났겠지. 자, 4번이 B5여야지 8번이 A5로 태어날 수 있겠지. 7번은 A5로 태어나야지 A형으로 표현형이 나올 수 있었겠지. 6번도 5번도 무조건 A5. 왜냐면 2번이 5를 가지고 있으니까. 1번은 A 하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6번, 7번을 써보면 라지 A 스몰 A A5, 7번은 라지 A 스몰 A A5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2번 6과 7 사이에 태어난 자손이 깃볼 모양이 부착형이면서 A형인 딸일 확률을 쓰시오. 부착형이 되려면 스몰 a가 되어야 하니까 4분의 1이어야 됐고 A형이 되려면 4분의 3이겠네. 왜? A형은 AA, A5 둘 다 A형이니까 딸인 건 2분의 1을 곱하면 되니까 다 곱해주면 32분의 3이 되겠죠. 자, 이제 OX 해보자. 1번 2는 부착형 대립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스몰 a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니까 가지고 있고 4의 ABO식 혈액형 유전자는 E형 접합성이다. 네, 맞아요. 5는 부착형 대립 유전자를 1에게만 물려받았다. 아니죠. 둘 다 물려받았어요. 8의 깃볼 모양 유전자형은 동형이다. 아니요, E형입니다. 5번 8과 9 사이에 둘째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깃볼 모양의 부착형이면서 ABO식 혈액형이 O형일 때. 자, 8하고 9는 라지 A의 스몰 a, 라지 A 스몰 a. 혈액형은 AO, OO인 부모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는데 스몰 a면서 OO로 태어나길 바라네요. 스몰 a가 될 확률은 4분의 1이고 55가 되려면 아빠한테서는 둘 중에 아무거나 받아도 되기 때문에 확률이 1이고 엄마한테서는 A5 중에 5를 받아야 되니까 확률이 2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5가 태어나려면 2분의 1. 그래서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8분의 1 맞죠? 그래서 맞는 거예요. 227쪽 자료 3. 성염색체 유전 가계도래 정록생명 유전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정록생명 유전은 X염색체 유전이고 열성으로 유전돼. 열성 표현형이 정록생명이야. 밑에를 살짝 보니까 정상은 X 라지 R, 정록생명은 X 스몰 r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어. 정록생명인 남자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겠어? X 스몰 r Y, X 스몰 r Y, X 스몰 r Y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정록생명 유전자를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바로 표현형으로 나타날 거야. 4번 보자. 4번은 이 X 스몰 r을 누구한테 받았겠어? 엄마한테 받았겠지. Y는 아빠한테 받았으니까. 근데 엄마의 표현형은 정상이기 때문에 엄마는 E형 접합이야. 그치? 11번도 엄마한테서 스몰 r을 받았겠고 엄마는 표현형이 정상이니까 라지 R을 가지고 있겠지. 10번은 정상인데 남자니까 라지 R, Y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9번은 E형 접합이어야겠지. 왜냐면 엄마한테 정상을 받고 아빠한테 스몰 r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너네가 이 부분을 봐봐. 표현형이 다른 아들이고 성염색체 유전이야. 이러면 엄마는 E형 접합이라는 거를 잡을 수 있어. 왜냐면 Y는 다 아빠한테서 받았는데 엄마한테서 받은 대립 유전자가 다르니까 엄마는 E형 접합이겠지. 자, 2번 안 채웠네. 아빠가 정상이니까 라지 R. 정상은 다 라지 R이지. 8번은 아빠한테서는 Y를 받을 수 없지.
스몰r을 받았으니까 무조건 이형 접합이어야 돼. 자, 이제 문제 가보자. 11이 가진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의 전달 경로를 번호로 쓰시오. 얘 이거 어디서 왔죠? 엄마한테서 온 거야. 아빠한테는 뭐 받았어? Y 받았어. 그래서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는 엄마한테 받았고 엄마는 엄마의 엄마한테서 받았죠. 그래서 1번, 5번, 11번 이렇게 왔다는 거. 2번 7과 8의 정록생명 유전자형을 각각 쓰시오. 7은 8은 그 다음에 7과 8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정록생명인 아들일 확률. 7한테서는 뭘 받아야 돼? Y를 받아야 되니까 7한테서는 Y 받아야 되고 8한테서는 X 스몰r 받아야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서 4분의 1이 답이 되겠다. 그 다음에 3번 볼게. 3은 정록생명 보인자임이 확실하다. 3의 가족 가계도가 없기 때문에 몰라요 지금. 그래서 확실하다고 할 수 없고 4는 1액에서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를 받았다. 맞는 말이지. 4는 이거를 여기서 받아야겠지. Y를 아빠한테서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5의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형은 X라지알 동형이다. 아니요, 2형입니다. 6의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는 11에게 전달되었다. 아니요, 6은 11한테 뭘 주냐? Y 염색체를 줬어. 그 다음에 9의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는 2형 맞죠? 5와 6 사이에 넷째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정록생명 딸일 확률은 X 스몰r이어야 되니까 5한테서도 X 스몰r, 6한테서도 X 스몰r 받아야 돼.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4분의 1 맞아요. 자료 4 볼게. 그림 가는 철순의 집안의 어떤 유전병 유전가계도를 어떤 유전병. 나는 이 유전병의 발현에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 A와 A별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나를 보자. 그럼 아빠는 A 하나 있고 엄마는 A별 이렇게 있네. 철수는 A별, 여동생은 AA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유전자형을. 그러면 아버지랑 철수는 남자인데 어머니랑 여동생에 비해서 대립 유전자의 상대량의 합이 여자의 절반이야. 이때는 성염색체 유전이라고 할 수 있어. 따라서 아버지랑 철수는 유전자형을 이렇게 적어주자. 이 유전자가 X염색체에 있기 때문에 어머니랑 여동생에는 DNA 상대량의 합이 2가 될 수 있고 아버지랑 철수는 DNA 상대량의 합이 절반일 수밖에 없는 거야. 자, 표현형을 보자. 아버지의 표현형은 그냥 A고 얘는 정상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어머니한테는 A별의 표현형이 나타났다는 걸 알 수 있고 얘는 유전병이라는 얘기야. 이형 접합일 때 표현형으로 나타나는 유전자가 우성이기 때문에 A별이 A의 우성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1번을 풀어보면 정상 대립 유전자는 A고 유전병은 A별이면서 얘는 우성이라는 것이다. 2번 이 유전병 유전자는 상염색체와 성염색체 중에서 성염색체다. 어머니가 유전병이라면 아들은 반드시 유전병이다. 아니지. 아들은 AY, A별 Y 이렇게 둘 다 태어날 수 있어서 반드시 유전병이지 않아. 아버지가 유전병이면 딸은 반드시 유전병이다. 딸한테는 무조건 A별을 줄 텐데 얘가 우성이니까 맞아. 이 유전병을 나타내는 사람의 유전병 유전자형은 모두 동형접합이다. 아니야. 우성이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다 유전병을 나타낼 수 있어. 동형접합성이 되려면 열성이어야 돼. 열성. 그래서 틀렸고요. 정상 여자 중에는 유전병 보인자가 있다. 아니야. 정상 여자는 AA여야만 정상이기 때문에 보인자가 될 수 없어. 철수의 동생이 한 명 더 태어날 때 이 아이가 유전병 남자일 확률은 4분의 1이다. 아버지한테는 Y를 받아야 되니까 2분의 1이고 어머니한테는 A별을 받아야 되니까 얘도 2분의 1이지. 그래서 곱해주면 4분의 1 맞아요.